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자,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되고 나서 다시 빅스텝의 공포가 커졌습니다. 이번 물가 지표가 부동산에 주는 엄청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금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5.4%입니다. 2008년 8월 이후에 최고치였죠. 시장 전망치였던 5.1%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5%가 될 줄은 기재부도 알고 있었고 한국은행도 알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더 높은 5.4%를 찍어버렸다는 거죠. 자, 2008년 8월 수준으로 물가가 올라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걸 굉장히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008년 8월에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5.25%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금리 1.75%인데 물가 수준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멀었다는 뜻입니다. 향후 강한 긴축을 암시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는 거죠. 무엇이 이렇게 물가를 끌어올렸을까요? 한번 품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축산품이 정년 동월비 무려 12% 급등하면서 농축수산물 쪽에 상승을 이끌었다는 부분이죠. 지금 아마 돼지고기하고 수입산 소고기 사시는 분들 물가 올랐다는 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도 정말 많이 느껴요. 못 사겠더라고요. 자, 공업제품 같은 경우는요 8.3% 급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공식품이 7.6%, 석유류가 34.8%인데 이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밀이나 아니면 콩, 옥수수 같은 식량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가공식품 인상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 번 더 점프했죠. 그럼 그 한 번 더 점프한 건 앞으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유류는 무려 34.8%인데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9.6% 상승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부분에서는 외식 서비스가 무려 7.4% 상승을 하면서 서비스 부분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부분이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외식만큼 가중치 비중이 높은 외식의 서비스가 3.5%예요. 전월 3.1%였는데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물가 불안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겠구나 예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봤더니 무려 3.4%로 전월 3.1% 대비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면 뭐가 낫냐? 서비스나 공업 제품이 남아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나 공업 제품을 제외한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번 물가 불안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이죠. 먼저 수요가 받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가 인상 압력이 전 품목에서 고루고루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제 유가가 설마 낮아진더라도 단기간에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도 통화 당국에서 굉장히 체크를 유심 있게 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예정됐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이제 못 버틸 정도가 됐죠. 게다가 지하철 요금 같은 상하수도 요금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까지 다 올라갈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많이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유리하거든요. 왜 빨리 올리는 게 좋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요. 모든 책임을 이번 정부에 다 지우기가 어려워요. 왜? 전 정부에서 했던 행정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히려 면책 기간에 최대한 많이 올려놓는 것이 앞으로 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빠르게 강한 요금 인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공서비스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0.7%인데 이거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마저 풀려버리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런 5%대 고물가가 어느 정도 이어질까요? 저희가 물가 전망할 때 두 가지 보라고 말씀드렸죠. 국제 유가랑 환율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된다? 1년 전과 기울기를 그려서 비교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는 1,300원 수준까지 찍고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1년 전 1,120원대에 비하면 10% 이상 높다는 부분입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는요.
70달러대에서 116달러이기 때문에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와 환율 채권에 앞으로 물가 안정이 될 수 있을까?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5%대 물가 상승률 올해 7월까지 간다고 본 거죠. 결국 국제유가예요. 쇼킹부동산에서 2021년 초부터 이제 물가 급등 나타날 거고 긴축 빨라질 거고 금리 인상 빨라진다 예언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다 국제유가 흐름을 보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죠.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예 러시아의 에너지 원자재 의존도를 각국에서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공급이 에너지 원자재 부분이 부족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없어도 120불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특정 국가의 생산량을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쪽에서 공급을 많이 늘리지 않는 이상 이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급등 상황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여러분들도 예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2008년 8월 수준의 기준금리가 왔어요. 통화당국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자, 기준금리하고 물가 상승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준금리 많이 올렸지만 예금금리도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실질금리는 심각한 마이너스 수준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오늘 언론에서 처음으로 이제 다음 달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5% 물가의 기준금리 빅스텝에서 2.25% 맞춰도 높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죠. 미국도요, 중립금리까지는 최대한 빨리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9월달에 금리 인상 중단율이 좀 나왔어요. 경제 지표가 약간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일단은 2.5%까지는 빨리 올릴 것이다. 왜? 완전 고용 수준의 실업률과 높은 수준의 그런 PC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월, 7월, 9월에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6월, 7월, 9월에 빅스텝 단행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냥 0.25%씩 금리 올리면은 금리 역전이 되네. 그래서 빅스텝 가능성이 더욱더 이제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연말 기준금리 2.5%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2.25%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다 2.5% 봅니다. 자, 이 2.5%를 맞추기 위해서는 4번의 금통위 중에서 3번을 올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준금리 2.5%가 전망이 시장 예측치가 적절하냐는 질문에 한은행 총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그것이 합리적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올해 물가 상승률이 4.5% 정도 될 거라고 보고 2.5%까지는 올려야겠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5%대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6%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번 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중국 봉쇄가 해제되면서 생산량 증산 부분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상승 중이라는 부분이죠. 국제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와 버리면 6% 하반기 6% 이야기도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유가가 올라갈까요? 150불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2.5%가 아니라 2.75% 이상의 기준금리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물론 금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린다 해도요, 집값이 하루아침에 폭락하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는 약보합 수준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은 돈의 가치의 급격한 변화잖아요. 현금이 가진 대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치가 늘어났어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늘어났는데 이것을 부동산 시장이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집주인들이 하루아침에 예금금리가 3.3%나 된다, 당장 팔자,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냥 왜 수요자가 안 나타나지? 이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런 충격은 언제 커지냐? 입주 물량이 늘어날 때 폭탄이 터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인가 트리거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8월부터 오른다니까 여전히 이런 얘기 나왔죠. 물론 그런 전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년이나 올랐잖아요. 감이 떨어질 거나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겨울에 입주 물량이 증가되는 시점에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면서 그때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시장 참여자 이때부터 시장을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할 거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왜 떨어지나요? 전세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전세 변화가 이끈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강한 긴축을 앞서고 있어도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하셔야죠. 현재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 바로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 청약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청약, 로또 청약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쇼킹 부동산 2 청약 갑부 서적에 저희가 자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